아니, 그거는 천천히 드린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년 안에 준다고 했잖아. 벌써 2년도 넘었어. 3년이 다 돼간다. 설마 저희가 돈을 떼먹기라도 할까봐 그러세요? 너희가 힘들다길래 닥달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아주 살만한 것 같으니까 이제는 좀 받아야겠다. 너도 알다시피 차도 바꿔야 해. 차는 할부로 바꾸시면 되죠. 아니, 내 돈 놔두고 차를 왜 빚져서 바꿔? 그게 무슨 빚이에요? 다들 할부로 사요. 네. 어머님, 그건 저희도 좀 더 벌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언젠데? 10년? 20년? 늙어 죽겠다. 그거 얼마나 한다고. 바쁜 사람 여기까지 불러서 그러세요. 너희 서운할까봐 참고 참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너희는 뭐니? 할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그래도 부모가 빌려준 거 갚을 돈은 없다는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서자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 씨 부부는 평생 자식에게 퍼주며 살았습니다. 그걸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먹는 자식을 보니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부질없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고 뭐고 없어지는 아들과 며느리. 인생을 바꿀 수도 없는 금액의 돈을 가지고 그걸 주기 싫어서 부모와 연을 끊고자 하는 자식을 보니 이제는 자식에게 주었던 것들 것 전부 아까워졌습니다. 그동안 주었던 것도 모자라 돈을 빌려주기도 했는데 당연한 걸 돌려달라고 했더니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며 소리치는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돈은 공짜로 생긴 줄 알고 부모의 돈으로 저들은 호의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괘씸했습니다. 소 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 씨 부부는 하나 있는 자식에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늦게나마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도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소 씨 부부는 아끼며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것부터가 잘못되었던 듯 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30 초반엔 결혼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들 하나는 참 잘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말했고 말이죠.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렇긴 하지. 아유, 부러워 죽겠다. 우리 아들은 곧 30인데 아직도 백수야. 에이, 곧 하겠지. 요즘 취업하기도 어렵대잖아. 아무튼간 자식복도 타고 나야 하는 거라니까. 아들이 용돈 좀 줘. 용돈? 아니, 그런 건 없지. 정말? 우리 딸은 취업하고부터 매달 20만 원씩 용돈을 주더라고. 하지만 은근슬에 자식 자랑을 하는 친구의 말을 들어도 소 씨는 전혀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결혼 후 2년 정도 지나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다고? 네. 구상했던 사업이 있어서요. 아, 그러니. 잘 해봐라. 서연이도 같이 할 거예요. 그럼 둘 다 직장을 그만두는 거야? 그렇죠. 아들의 말에 소 씨도 남편도 말은 안 했지만 무척 걱정스러웠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부부가 둘이 갑자기 함께 일을 그만둬 버려도 되나 싶었죠. 걱정 마세요. 확실한 거니까요. 소 씨의 표정에서 말 못한 근심이 느껴졌는지 아들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소 씨도 아들이 저 정도로 자신이 있다면 생각해둔 바가 있겠거니 했죠.
그런데 아들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소 씨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게 초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혹시 조금만 투자해 주실 수 있으세요? 투자? 투자라는 말에 소 씨가 눈을 크게 뜨자 아들이 멋쩍은 듯 말했습니다. 이미 집으로 대출을 조금 받은 상태라서요. 수익이 나기 시작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래요. 그게 뭘 하는 사업인데? 아들이 소 씨에게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무슨 사업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아들.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판매한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직장까지 그만두고 하는 건데 제대로 해야겠지. 좀 도와줘. 5천만 원을? 어쨌거나 지금 당장 그 돈 있으면 잘 될 수 있다는 말 아니야. 남편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했습니다. 소 씨 부부는 그 당시 노후 자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 없다고 당장 노후 걱정은 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지만 그만큼 아들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바로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감사해요. 잘 되면 꼭 효도할게요. 그런데 아들의 사업은 생각처럼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외식하기로 했어. 아, 그래요? 그래. 요 앞에 소고기집 있잖아. 새로 생긴 곳. 거기 맛있다더라고. 네. 알겠어요. 명절이 되었을 때 소 씨 부부는 집이 아닌 밖에서 아들 며느리를 보기로 했습니다. 음식 하는 것이 힘들다며 남편이 먼저 외식을 권했습니다. 새로 생긴 식당은 가격은 좀 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1년에 2번밖에 없는 명절이니 고생하는 아들 며느리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좋아할 줄 알았던 아들과 며느리는 어쩐지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입맛에 안 맞니? 아니요. 맛있어요. 그럼 2인분 더 시킬까? 좀 모자라지. 아니요. 괜찮은데요. 에이, 모처럼 외식 나왔는데 많이 먹어. 아, 괜찮은데. 소 씨는 속으로 며느리가 소고기를 안 좋아하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갈비를 먹으러 갈 걸 그랬나 생각했죠. 하지만 지난 명절에 소 씨의 집에서 소갈비찜을 참 맛있게 먹길래 며느리를 생각해서 온 것인데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요즘 사업 잘 되니? 아, 뭐. 그냥 그렇죠. 어쩐지 대답이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아들은 투자라고 했지만 소 씨 부부는 5천만 원을 돌려받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걱정스런 마음에 어찌 되고 있다 정도는 듣고 싶은데 아들은 좀처럼 그런 얘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듯해서 소 씨도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차도 한 잔 마시고 갈래? 이 옆에서 차요? 너희는 커피 같은 거 먹고 입가심으로. 아, 아니요. 일 때문에 가볼게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려는데 아들은 빨리 자리를 뜨고 싶은 사람 같았습니다. 소 씨 부부는 좀 더 같이 있고 싶었지만 아들이 서둘러 일어나는 바람에 소 씨도 얼떨결에 함께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들이 계산을 하려고 하자 남편이 막았습니다. 아이고, 밥은 우리가 사줄게. 아, 저희가 사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 아빠가 사주려고 소고기 먹자고 한 거야. 그러자 아들이 다시 지갑을 집어넣었습니다. 소 씨의 남편이 웃으며 계산을 하는데 어쩐지 아들의 표정이 폈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 그러자 아들이 가려던 소 씨 부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커피는 저희가 살게요.
바쁜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소? 아니요, 뭐. 좀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말을 바꾼 아들 때문에 소 씨는 아까 전에 식당에서 아들의 행동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식사 비용을 계산하는 문제 때문인 듯 했습니다. 넷이 먹은 비용이 2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왔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았죠. 그러다 보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은 평소보다 돈을 아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 전부 소 씨가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민망해하던 아들도 그게 언제부턴가 당연해졌죠. 그래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들 며느리도 먹고 살 만큼은 버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업을 포기하지 못했죠. 그렇게 3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엄마, 혹시 3,500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사업이 조금씩 잘 된다고는 들었는데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난번에 5천만 원을 준 것도 큰 맘 먹고 줬던 것인데 또다시 3,500이라면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과는 다르게 아들은 빌려주면 갚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꼭 갚을게요. 6개월, 아니 1년 안에요. 아들의 말대로 금방 갚겠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 씨 부부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써 목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남은 이 30년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지금 점점 잘 되고 있는데 이 시기 놓치면 접어야 할지도 몰라요. 아들의 말에 쉽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정 같았으면 얼른 빌려주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고민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3,500은 너무 크고 1,0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는 거 어때? 그거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하겠어? 아예 안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이면 필요한데 쓰지도 못하겠지. 아, 금방 갚는다고 했다며? 그렇긴 한데 갚겠다고 했으니 지난번처럼 사라지는 돈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 씨도 고민을 하다가 아들에게 결국 꼭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또 고맙다고 했고 이번에는 1년 안에 꼭 갚겠다는 말을 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때부터는 아들이 장담했던 대로 사업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명절에 보면 얼굴이 확 핀 것을 볼 수 있었으니 말이죠. 요즘 신수가 훤하네. 남편이 한박웃음을 지으며 묻자 아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네. 뭐, 좋은 일이 많네요. 소 씨도 남편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드디어 직장을 그만두고 몇 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낼게요. 아니, 엄마가 사줘도 되는데. 에이, 제가 내요. 아들은 만나면 밥도 잘 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근데 돈 준다는 소리는 없네. 소 씨의 말에 남편이 혀를 차며 소 씨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주지. 무슨 돈 타령이야. 돈도 잘 버는데 그거 떼먹겠어. 아니, 잘 버는데 말이 없으니까 그렇지. 거 참. 때 되면 다 주겠지. 병호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어. 괜히 서운하게. 아이 참 알았어. 소 씨 부부에게는 큰 돈이기에 꺼낸 말이었지만 괜히 남편에게 타박만 들었죠. 그런데 진작에 이야기 한번 꺼내볼 걸 하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차가 말썽이네. 왜? 고장 났어? 아니, 뭘 갈아야 된다네. 또? 소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를 11년을 탔는데 올해 들어 벌써 카센터를 3번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고장난 것은 아니었지만 자잘하게 말썽을 부렸습니다. 그만큼 수리 비용도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한 대 새로 사는 게 낫지 않어?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수리비가 더 들 텐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또 목돈이 들기에 망설여졌죠. 에이, 그래도 아직 잘만해.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천천히 다니면 되지. 무슨 사고가 나. 그러니까 소 씨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빌려줬던 돈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약속한 기한은 훌쩍 지났지만 남도 아니고 자식에게 빌려준 것을 좀 늦었다고 닥달하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소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병호 아주 잘 나가나 봐. 왜?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카카오톡 보면 알잖아. 사진 보니까 막골프도 치러 다니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아, 그거. 하는 일이 잘 되는 모양이더라고. 어느 날 여동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들은 것이 많았는지 아들에 관해서 소 씨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병호가 잘 될 줄 알았다니까. 머리도 좋아서 대기업도 다녔잖아. 그러니까 사업도 야무지게 하겠지. 완전히 인생 폈던데. 그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여동생의 말을 들어보면 아들이 돈을 쓸어 담기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 씨는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적당히 맞장구만 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요즘에 골프 안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개나 소나 다 골프 치지.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안 치는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드네요. 남편의 말에 소 씨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날 이후로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찾아온 아들을 보고 소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들의 차를 보고 놀랐습니다. 너희 차 바꿨니? 아, 이번에요. 아들은 차체를 손으로 쓸며 뿌듯하게 대답했습니다.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딱 보아도 무척 고급스러워 보이는 외제차였습니다. 가운데 마크도 많이 보았던 것이었고 말이죠. 그런데 저런 차는 얼마나 해? 남편도 내심 궁금했는지 식사 도중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뭐, 적당히 줬어요. 하지만 아들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재차 물어도 적당히 줬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소 씨는 아들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조금 서운하긴 했습니다. 지난번에 차가 고장 났을 때 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별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 씨 부부는 고장난 오래된 차를 끌고 다니는데 아들은 빌렸던 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고급 차량으로 바꾸니 조금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소 씨와 남편은 카센터에서 폐차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상태로 올해도 탔다는 말도 덧붙였죠. 고치면 한 1년은 더 못하겠습니까? 아이고, 차보다 목숨이 더 소중하죠. 이런 말까지 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상환 계획이 있느냐고 말이죠. 벌써 빌려준 지가 2년이 훌쩍 넘었기에 물어봐도 괜찮은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아, 그 돈이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차 바꿔야 한다고. 아, 근데 아버지가 천천히 달라고 하셔서 급하게 생각 안 했는데요. 당시에 1년 안에 갚겠다는 말에
남편이 부담 갖지 말라는 말을 했었던 것은 같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갚지 말란 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차 사려면 돈이 드니까. 소 씨가 애둘러 말했는데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는 아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저녁에 며느리의 연락을 받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상당히 장문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빌려줄 때는 천천히 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갚으라고 하면 당황스럽다. 3,500이 적은 돈도 아닌데 당장 어디서 그 돈을 구하냐. 요즘 힘들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었는데 소 씨는 뭐라고 대답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의 말처럼 3,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갚을 생각을 안 하니 소 씨로서도 억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 씨는 답장을 안 했고 아들은 알았다고 대답한 것과는 다르게 돈도 보내지 않았고 이렇다 할 말도 없었습니다. 소 씨도 더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 그거 기다리면 줄 거를. 왜 연락을 해서 애들 신경 쓰이게 해? 당신은 받을 생각이 없는 거야? 당연히 주겠지. 남편은 괜히 재촉을 했다며 또다시 소 씨 탓을 했습니다. 소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을 하는 건 소 씨뿐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애초에 줄 마음이 없던 것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생일에 어디 안 가? 어딜 가? 아니, 아들이 여행 안 보내줘. 친구의 말에 소 씨의 입이 조가비처럼 다물어졌습니다. 질문을 한 친구는 환갑의 자식들이 유럽으로 여행을 보내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랑이 목적이었는지 그 뒤로는 별말은 안 했지만 충분히 소 씨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소 씨의 남편의 제안으로 통영으로 놀러를 갔는데 아들은 잘 다녀오라며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통영이면 바다도 보고 오시겠네요? 그렇겠지. 10만 원 보냈으니까 두 분이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래. 고맙다. 칠순 때는 좋은데 여행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는 좀 이해해 주세요. 지난번에 며느리가 힘들다더니 진짜로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소 씨는 마음속에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해외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환갑이니 내심 무언가 바랐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 씨는 그 정도는 바라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속물적인 것인가 싶기도 했지만 소 씨도 사람인 이상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어찌어찌 이해한다고 쳐도 약 한 달 뒤에 아들이 한 행동을 보고는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병호 전화를 안 받네. 일하고 있나 보지. 어제도 통화가 안 되던데. 계속해서 아들과 통화가 안 된다는 남편의 말을 흘려들었는데 다음 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하셨어요? 전화는 남편이 했는데 아들의 연락은 소 씨에게 왔습니다.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 아, 지금 한국이 아니라서요. 그럼 어딘데? 태국이에요. 그러면서 며느리와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는 아들.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힘들다더니 할 건 다 하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소 씨의 환갑 때도 남편이 통영을 가며 그랬습니다. 아들 사업이 조금 힘든 것 같으니 서운해하지 말라고 말이죠.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는 거고 안 될 때가 있는 거라며 소 씨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환갑 지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둘이 해외여행을 갈 돈은 충분한 듯 했습니다.
참,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만큼 똑같이 생각해 주길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부모가 폐차 직전에 차를 타고 다니든 환갑이든 어떻든 본인들 삶이 더 중요한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어쩌면 그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업 초기에 5천만 원을 주었던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3,500만 원은 큰맘 먹고 빌려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돈이 당장 어떻게 나냐던 며느리는 말과 행동이 참 다른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도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늘 아들을 믿었는데 남편도 어떤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말리지 말어.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 씨는 아들이 귀국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다는 연락을 하자 집으로 불렀습니다. 바쁘다던 아들은 심각해 보이는 소 씨의 목소리에 마지못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일이 밀려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해외여행 다녀오느라? 며칠 일을 못했으니까요. 그래. 길게 말 안 한다. 무슨 일이신데요? 3,500만 원. 이번 주 내로 보내줘라. 네? 이번 주요. 아들이 황당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래. 주기로 한 지가 한참 지났잖냐? 아니, 그거는 천천히 드린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년 안에 준다고 했잖아. 벌써 2년이 넘었어. 3년이 다 돼간다. 설마 저희가 돈을 떼먹기라도 할까봐 그러세요? 아들은 오히려 소 씨를 매정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너희가 힘들다길래 닥달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아주 살만한 것 같으니까 이제는 좀 받아야겠다. 너도 알다시피 차도 곧 폐차해야 해. 차는 할부로 바꾸시면 되죠. 아니, 내 돈 놔두고 차를 왜 빚져서 바꿔? 그게 무슨 빚이에요? 다들 할부로 사요. 네. 어머님, 그건 저희도 좀 더 벌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언젠데? 10년? 20년? 늙어 죽겠다. 그거 얼마나 한다고. 바쁜 사람 여기까지 불러서 그러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큰돈이니 당장 못 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달라고 난리를 치냐며 따지는 꼴이었습니다. 너희 서운할까봐 참고 참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너희는 뭐니? 할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그래도 부모가 빌려준 거 갚을 돈은 없다는 거야?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러면 외제차는 공짜로 사고 태국 여행은 공짜로 갔다 왔다는 소리야. 애초에 외제차 가격이면 진작 갚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그것도 소신의 차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안 뒤에 바꾼 차이기에 더욱 섭섭한 마음이 컸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차는 사업하다 보면 필요해요. 그리고 저희도 열심히 일만 했는데 해외여행 한 번 마음대로 못 다녀와요? 엄마한테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요?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이후에 무얼 하더라도 소 씨의 돈은 우선순위에 없을 것이 뻔했습니다. 너희 사정 봐주다가는 나중에 노후 자금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겠다.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더는 못 기다려주니까 일주일 안에 입금해줘. 너무 서운하네요. 며느리가 기분이 상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내가 해야 할 소리지 않니? 어떻게 부모님이 자식한테 준 돈을 이렇게까지 해서 받으려고 하세요?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빌려주고 빌리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적어도 나중에 꼭 갚겠다고 빌려간 돈은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사업한다고 가져간 돈이 총 8,500인데 그렇게 큰 돈을 그냥 가져가려고 한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갚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억울하면 말이야. 나도 괜히 자식 오해하고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서로 오해 풀려면 그 수밖에 없잖니. 차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니까요. 차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이제 운전대 놓으실 때도 됐잖아요. 이제는 돈을 주기 싫어 운전도 그만하라는 아들의 말에 남편도 옆에서 기가 찬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말은 않고 있지만 남편이 소 씨보다 배신감이 클 듯했습니다. 차를 사든 여행을 가든 우리 돈은 알아서 할 거니까 거기까지 너희가 신경 쓸 거 없어. 소 씨는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사이가 이렇게 되네요. 이러면 앞으로 사업이 잘 돼도 안 찾아옵니다. 나중에 엄마 아빠 노후 책임지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꼭 사업이 잘 되면 국물도 없을 줄 알라는 말인 듯 했습니다. 참, 잘 돼도 못 돼도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 정말 후회 안 하시죠? 돈 떨어졌다고 찾아오지 마세요. 이런 걸 아들이라고 퍼주었던 것이 후회가 됐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사이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협박을 하는 것이 내 자식인가 싶었죠. 그래. 그러면 이왕 안 찾아가는 거 내가 줬던 돈 다 돌려줘라. 뭐라고요? 너 5천만 원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 투자하라고 그랬지. 투자가 뭐냐? 수익이 났으면 그만큼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그러면 이것저것 이자까지 해서 최소 1억은 받아야겠네. 1억이요. 그래. 그거 줘. 그러면 네 말대로 늙어서 돈 떨어져도 안 찾아갈 테니까. 아,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1억을 당장 어떻게 줘요? 왜 못 주냐? 차 팔면 못해도 그 절반은 나올 거 아니야. 멀쩡한 차를 왜 팔아요? 그럼 어떻게 갚든 신경 안 쓸게. 그런데 빠른 시일 안으로 줄 거라고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말대로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보여줄게. 소 씨도 독이 올라서 말했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밑바닥도 보았고 그 모습에 실망스러워서 다시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줬던 돈을 안 돌려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기가 막힌 표정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통장으로 3,500만 원을 바로 입금했습니다. 소 씨는 그걸 보고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머지 돈도 입금하라고 말이죠. 아들은 뒤늦게나마 오해를 풀자고 했는데 소 씨의 마음은 이미 자식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받아낼 것이었습니다. 입금했던 내역을 찾아서 사진을 보내자 아들은 또 1,000만 원을 보내왔는데 소 씨는 나머지 돈도 다 받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 소 씨를 남편도 말리지 않았죠.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 듯 했습니다. 소 씨는 우선 차부터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차는 드디어 폐차를 시켜버렸죠. 그리고 그 차를 폐차시키며 마음속에서 자식도 같이 지워버렸습니다. 소 씨도 돌려받지도 못하는 사랑은 이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소 씨와의 사이엔 이제는 돈 문제밖에 남지 않게 되었죠.